자, 솔리더지 어셈블리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 트레이닝 폴더에 있는 요 기본 값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형상을 불러왔는데요. 자, 이 불러온 형상에서 그러니까 요거랑 좀 비슷하게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요거를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어셈블리 문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사한 거를 다시 컨트롤 V로 해서 붙여놓고요. 자, 위치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붙었고, 자, 이제 이 파트도 한번 가져와서 여기 이 부분에다 조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자, 새로운 문서에 컨트롤 V. 자, 요 파트는 이제 제가 이제 복사를 해서 붙여놓더라도 요 새로운 어셈블리 문서에서는 처음 배치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조건이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이 자리에 고정이 이제 기준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라 라는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파트를 가져왔는데 이 파트를 조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 있는 메뉴를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 조립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를 선택을 해서 자, 이쪽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또는 이쪽에 이제 여기 조립하는 메뉴가 귀찮다 그럼 여기 있는 메뉴를 사용을 하셔서 이제 적용을 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조립이 일단 해보면서 진행을 할 거지만은 자, 여기 빠른 구속과 메이트, 평면형 정렬, 축정렬 요 네 가지로 거의 대부분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요 네 가지로만 이제 강좌를 할 건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를 먼저 숙달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하시는 게 더 교육이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요 네 가지로 해서 어셈블리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트라는 거를 먼저 쓸 거거든요. 자, 면과 면이 붙어라. 자, 이 면과 이 면은 붙어라. 요게 메이트 조건입니다. 아까 전에 여기 영상을 봤을 때 이 파트를 먼저 배치를 했고 이 파트가 여기 붙어 있죠.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메이트라는 걸로 해서 붙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걸로 해야 되냐. 자, 이쪽 평면과 이쪽 평면이 여기에 다 일치가 되어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평면형 정렬을 이용할 겁니다. 평면형 정렬로 자, 이 면과 이 면은 일치해라. 똑같은 조건을 부여할 거기 때문에 클릭하는 거 없이 다시 이 면과 이 면을 일치해라. 그럼 이렇게 똑같이 부여가 면이 일치되고 웨이트되고 총 세 가지의 조립 조건이 부여됐다고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조립이 끝났고, 자, 이제 뒤에 있는 파트를 볼까요? 뒤에 있는 파트가 없고, 자, 옆에 이 파트가 있네요. 자, 이 파트도 컨트롤 C, 새로운 문서로 와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 메이트를 이용해서 자, 이 면과 이 면은 붙어라. 다시 평면 정렬을 이용해서 자, 이쪽 평면과 이 평면은 일치해라. 다시 아래쪽에 자, 이 평면과 이 평면도 일치해라. 자, 이렇게 조립이 된 걸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는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 세 개를 완성을 했고, 자, 이제 이 검정색을 한번 컨트롤 C 복사해 와서 자, 얘는 어떻게 조립을 부여하면 될까요? 아까 여기 영상을 봤더니 면이 딱 붙어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메이트로 해서 보이는 것부터 하죠. 자, 이 면과 이 면을 먼저 일단 붙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붙었으니까 컴포넌트 드래그로 해서 움직여보면 이 면에 붙어 있구나. 이 면은 붙었으니까 이제 붙은 쪽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고요. 나머지 붙기만 했으니까 나머지로는 이제 이 면에 붙어서 쭈루루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 면에 항상 붙어져 있는, 똑바로 볼까요? 자, 이 면에 항상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면이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축정렬을 할 건데, 자, 축정렬 쓰겠습니다. 축정렬. 자, 이 축과 이 축이 일치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붙고, 자, 메이트랑 축정렬이랑 했습니다. 다시 또 이 축과 이 축이 또 일치하면 되겠죠. 자, 이 축과 이 축은 또 일치해라. 자, 이렇게 했더니 메이트와 축정렬로 해서, 자, 이렇게 조립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고, 이제 요 볼트도 하나 가져다가 똑같이 여기다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이 나시죠? 자, 메이트와 축정렬로 해결이 됩니다. 자, 메이트로 해서, 자, 이쪽 면을 일치시키고, 자, 축정렬을 이용을 해서 이 축과 이 축도 일치시킨다면,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메이트와 축정렬만 했기 때문에 컴포넌트 드래그로 해서 움직여보면 얘는 회전이 됩니다. 회전도 안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선택을 하고 이 축정렬 시에 어떤 회전 잠금이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회전 잠금을 선택을 하면은 얘는 축정렬이 되면서 회전도 안되게 되는 역할이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떤 면에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일단 얘 풀어놓고, 자, 이렇게 돌아가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데 나는 이 면이 이 면과 좀 평행스럽게 이렇게 조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 면과 이 면이 일치를 하는데 거리값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여기 평면형 정렬로 해서 아마 이용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는 옵셋 값이 떨어져 있고 이미 축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값을 좀 계산하기가 또 좀 번거롭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여기 빠른 구속이라고 이런 플러시핏이 있으면 이미 조립된 거를 제외하고 이 면과 이 면을 바로 일치시켜 줍니다. 이미 축정렬이 되어 있어도 바로 평면형 조건이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여기 6mm라는 값이 떨어지면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6mm인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6mm가 맞을 거예요. 아마 좀 측정하는 게 좀 애매한데, 자, 이걸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면과 이 면은 딱 6mm다 나오죠. 그래서 요건 좀 이 빠른 구속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지나가죠. 그리고 자, 요것도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일단 조립을 할 건데, 일단 메이트로 해서 이 면과 이 면을 붙여놓고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붙여놓고 시작을 하는데, 좀 가까이 가져가 볼까요? 이 방향이 맞나? 이 방향이 위로 가 있죠. 얘는 근데 새로 조립하는 거는 조립을 했던 얘가 방향이 밑으로 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축이 여기에 붙는 게 아니라 이 축에 붙어야겠죠. 선택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축정렬로 해서, 자, 이 축에 붙어라. 다시 축정렬로 해서 이 축에 붙으면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딱 붙겠죠. 뭐 별로 생각할 필요 없이 축을 선택하는 위치를 순서를 지정을 해줌으로써 해결을 했습니다. 자, 얘도 끝났고, 자, 이 볼트는 생략을 하죠. 볼트는 생략을 하고,
이것들은 뭐 센서 같은 게 붙어 있는 모양인데, 이 센서도 하나하나 가져와서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서브 어셈블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서브 어셈블리를 통째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런 단품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미 이렇게 작은 센서들은 모아서 조립을 해놓고 다시 통째로 한 번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이트로 해서 선택이 안 되죠. 선택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이렇게 선택이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일단 파트 활성화로 해서 얘를 파트를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선택이 되죠. 제가 기본 옵션 값이 비활성화로 해놨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건데, 자, 일단 얘는 이 면에 무조건 붙어야 되니까 일단 면을 일치시키고 나서 방향을 생각해 보죠. 자, 이 센서가 위로 올라와 있네요.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얘가 위로 올라오려면 이 홀이 좀 잘못 붙였네요. 이쪽 면이 붙어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미 어셈블리에서 조립 조건이 부여가 됐지만 부여된 걸 삭제를 하고, 자, 다시 부여하겠습니다. 자, 메이트, 자, 이쪽 면이 이쪽에 붙어라. 이제 제대로 붙었죠. 그래서 아까 순서를 생각해 보니까, 자, 축정렬로 해서 이 축이 이쪽에 붙고, 다시 이쪽 축이 이쪽에 붙는다면 아까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립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조립을 해보죠. 자, 얘는 이런 형상이니까 얘는 바로 축정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축정렬 선택하고, 자, 이 축이 이 축에 맞아라. 일단 축이 조립이 됐죠. 드래그 컴포넌트로 움직여 볼까요? 자, 이렇게 축정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를 맞춰야 되는데, 자, 일단 약간 이쪽으로 밀어놓고요. 드래그 컴포넌트를 약간 밀어놓고 다시 메이트로, 자, 이 면과 이 면이 붙어라 부여를 했더니, 자, 이렇게 원하는 대로 부여가 됐죠. 축정렬과 메이트를 이쪽 면만 줬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움직이게 놔두고, 나머지 자, 이 부분을 갖고 와서 다시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자, 분리하고, 자, 바로 조립을 할 건데, 자, 축정렬, 자, 이쪽 축과 이쪽 축이 일치해라. 됐죠? 자, 얘는 이제 웨이트로 붙일 건데, 일단 요 네 가지 조건만 사용을 하려고 했더니 일단 중심 평면 조건도 한번 쓰기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심 평면 조건은 이중인데, 자, 얘와 얘의 두 개를 선택하면 센터가 잡힙니다. 얘랑 그 사이에 센터가 잡히고, 다시 상대물 쪽에 이면과 이면을 선택을 한다면 다시 센터가 잡히면서 센터와 센터끼리 조립이 된 걸, 그런 형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자, 여기서 이제 빠른 구속을 한번 쓸 건데, 이제 얘도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잡을 수가 없죠. 서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 어느 하나는 고정을 시켜 놓겠습니다. 아까 요 볼트 조립할 때 잠깐 써보았지만, 요 빠른 구속은 이미 축정렬이 되어 있어도 이 평면 정렬을 하고자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축적열이 되어 있고 어디 구속되는 거 위치도 모르겠고, 자 그럴 때 플래시 뷰를 써서 자 이 평면과 이 평면은 일치해라. 일치하는데 플래시 핏 자동이죠. 떨어진 거리 값은 자동으로 네가 알아서 계산을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위를 선택을 했더니 한번 조립이 구성량을 보겠습니다. 자, 이면과 이면이 붙는데 이 거리 값은 자 2.01이라고 하는 떨어진 거리만큼 자기가 계산을 해서 이 축적열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평면이 되는 거리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옵셋을 시키면서 평면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좀 긴데 뭐 별로 크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일단 이렇게 평면을 시켜놓고, 근데 얘는 구속을 안 시켰기 때문에 움직이겠죠. 자 그리고 자 얘를 갖다가 조립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갖다 놓고 바로 평면 메이트 조건을 이용해서 자 이쪽 평면과 이쪽 면이 붙어라. 그리고 축적열을 이용해서 이 축과 이 축은 붙어라.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조립이 됐고, 다시 이제 이 스프링을 한번 붙여보죠. 자, 이 스프링을 가져다가 근데 이 스프링 가변 그게 있네요. 요건 나중에 이용을 할 거고요. 일단 가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변이라고 하는 게 얘가 이 스프링이 여기 배치가 되는데 어떤 거리 값을 조정을 해서 이제 스프링이 줄었다 늘어났다 하는 그 거리 값을 계산해 주는 때 사용을 하는 게 그 가변 어셈블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스프링은 제외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가변 어셈블리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핀을 여기다 꽂자. 다시 핀을 갖다가 꽂는데 자 축적열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축적열, 자 이 축과 이 축은 맞아라. 그리고 평면형 정렬로 자 이 평면과 돌려서 이 평면이 일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축적열은 일로가 됐고 평면은 여기가 맞았기 때문에 자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것과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파란색도 다시 근데 파란색을 조립하기 전에 일단 이 축과 이 축을 일치를 시키죠. 자 축적열로 해서 자 이 축과 아까 조립된 이 파트 축이 일치해라. 근데 일치를 안 하죠. 일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치가 안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 자동 조립 조건을 이용해서 자 이 평면과 이 평면을 선택을 한다면 이 거리 값은 자동으로 떨어지면서 일자로 붙게 되는 것이죠. 요 위치를 봤더니 여기 잠시만요. 여기 위치를 봤더니 일직선이 아니죠. 여기 핀이 센터 위치가 아닌 듯 싶습니다. 요 홀에 이 핀이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축적열로는 센터 정렬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다른 조건을 할 수 있는 요 평면과 요 평면이 거리가 떨어지면서 일직선이 돼버리면 얘는 조립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아까 전에 가져왔던 요거를 다시 여기다 조립을 시키면 되겠죠. 조립도 마찬가지로
메이트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먼저 이 평면을 선택을 하고, 자, 메이트가 붙일 면을 선택을 해주고, 다음에 뭐죠? 축적면이죠. 바로 축적면을 이용을 해서, 자, 이 축과 이 축이 일치가 된다면 그 위치로 조립이 되게 되는 이런 형상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조립을 다 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이미 만들어진 어셈블리를 참고해서 이제 조립되는 형상을 참고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똑같이 조립되는 조건만을 보여드린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 이제 모델링을 하신 형상이 있다면 여기 파트 라이브러리 창에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놓은 어떤 경로라든지 이런 경로로 이동해서 파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어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렇게 꺼내서 여기다 갖다 놓고 다시 메이트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어디 붙일 때 위치를 정해 주신다면 얘는 거기 맞게 붙는 그런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얘는 그냥 이 위치가 아니지만 임의적으로 평면을 맞추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대충 하나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움직여 볼 수도 있고요. 자, 지금까지 한 게 어떤 거냐면,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요 빠른 구속 플래시핏을 이용을 해서 어떤 요 볼트와의 떨어진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떨어진 거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면과 면을 붙이기 위해서 메이트를 사용을 했고, 평면용 이제 면과 면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걸 사용했고, 축과 축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축정면을 썼습니다. 아까 전에 그리고 여기 센터 정렬을 하기 위해서 여기 어떤 중심 평면 조건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네, 요렇게 거의 요 세 가지를 거의 대부분 많이 썼고, 이제 플래시핏 빠른 구속도 잠깐 썼고 평면도 잠깐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정도만 알아도 이런 형상을 조립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걸 사물을 움직여 보기 위해서, 조립되기 전에 사물을 움직여 보기 위해서, 자, 이런 컴포넌트 드래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